저희 부동산을 운영 중인 지역인 양주 지역이 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요. 20년도 6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양주 옥정 지역에서는 특히나 입주 예정 물량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폭이 막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는 여기가 조만간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무엇이 바뀌고 또 바뀌는 부분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의정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지가 않았고, 양주와 동두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의정부도 사실 양주나 동두천 지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조만간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규제는 취득 단계에서 하는 규제로 취득세와 자금 조달 계획, 대출 관련 규제로 나눠볼 수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 하는 규제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관련 규제가 있고, 양도 단계에서 시행을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비과세 요건 강화 같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취득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취득세가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가 적용이 되었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사실상 무조건 1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1주택은 동일하고 2주택자의 경우에도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고 3주택자 이상부터 8%, 4주택자 이상은 12%가 적용이 돼서 주택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2주택자까지는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은 상당한 제한이 되었던 규제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6억 초과 주택이 아닌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금액을 대출을 받을 것인지 임차 보증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을 것인지와 같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6억 미만 주택인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 관련 규제 내용에 변동이 있는데요. 대출 관련 규제는 총량 규제로 LTV나 DTI, DS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LTV는 론투밸류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 가능한 비율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주택을 구매를 했었을 때 LTV가 50%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2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LTV 비율이 무주택자 70%, 1주택자 이상의 경우엔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DTI라는 규제가 있는데요. 뎁 투 인컴의 약자고요. 소득 대비 대출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았을 때 연간 이자 상환액이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연간 이자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건데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이 DTI 비율이 60%가 되고요. 연간 소득 4천만 원을 기준했을 때는 연 2,400만 원까지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규제로 DSR 규제가 있는데요. 뎁 서비스 레이티오라는 말의 약자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4천만 원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합이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라서 아쉽게도 이번에는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허그 보증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는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 이상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왔는데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세대별로 2건까지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한 건을 조정 대상 지역에 가지고 있더라도 두 번째로 취득하는 분양권이 비조정 지역에 있다면 추가로 한 건이 더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시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부로 해야만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 처분 조건부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취득 단계에서의 규제 중에 대출 관련 규제 변경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보유 단계에서 변경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동일하고 2주택자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자는 12억 초과 금액 3억까지 1.2%의 종부세가 부과되었는데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0.6%가 적용이 되고 3주택자부터는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 단계에서의 규제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데요. 그동안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의 경우 양도 단계에서 2주택자부터는 양도세율 20% 중과가 되었고 3주택자는 30% 중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수에 상관없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2년만 잘 채우게 되면 양도 차익에 따라서 그냥 일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 규제 중에 세율에 대한 규제가 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고 함께 2년 거주까지 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 나가는 단계에서 2주택자가 될 경우에 양도세를 또 비과세해주는 특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기간이 3년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게 되면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3년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에서 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6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민간택지라고 하더라도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매 제한이 또 3년을 적용받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든 시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희도 중개업을 운영 중인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그 고충을 잘 알고 있고 또 도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